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방거점 국립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거점 국립대라고 하면 어떤 법적인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거점대학 총장협의회라고 하는 모임에 소속된 10개의 국립대, 이 10개의 국립대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지방거점 국립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지역별로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이렇게 해서 10개의 대학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인서울 안에 있는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9개의 대학교를 지방거점 국립대, 줄여서 지거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이 학교들은 지방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몇몇 학과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들이기 때문에 결코 입학이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범대 인문계열 학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고 치면 이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졸업 이후에 임용고시를 칠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앞으로 근무하게 될 선호하는 지역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최종적인 지원 카드로 인서울권에 있는 학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산대, 경북대, 경상대 사범대를 지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거점 국립대가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에 비해서 좀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지방거점 국립대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하는 요청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한번 촬영하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꺼번에 다뤄야 될 대학교가 9군데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모든 대학교를 다 다루기보다는 시리즈로 조금씩 나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부산대, 경북대, 경상대 이렇게 3개의 대학교의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루게 될 학교는 부산대학교입니다. 부산대는 사실 서울대를 제외하고 국립대 중에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학교죠. 과거에 비해서는 그 명성이 좀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입학이 쉽지만은 않은 학교입니다. 자료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2019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최종 등록자 평균 성적입니다. 오른편에 보면은 학과별로 평균 성적이 쭉 나오는데요.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대략 2등급대 중반에서 3등급대 중반 정도의 평균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과마다 편차가 조금 크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 어디가 사이트 들어가셔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좀 더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대 일부 학과 그리고 자연대 일부 학과 중에는 4등급대의 학과들도 좀 보이고 있네요. 이런 학과들은 4등급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는 학종의 경우에도 수능 최저 요건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학과가 3등급대 후반, 4등급대 초반 성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아닐 겁니다. 참고로 부산대학교의 수능 최저 요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인문사회계열 학과들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요건이 국수 영탐 해서 이 4과목 중에 3과목 합이 3합 6 또는 3합 7이었고요. 그리고 자연계열의 학과의 경우에는 2합 5에서 2합 6 정도 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학과에 한국사 4등급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조건도 제시했었고요. 근데 좀 독특한 점은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동일한 수능 최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대학교는 자체적으로 수능 등급을 정해놓고 그 수준 이내에 들어오는 친구들, 들어오는 학생들만 입학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다음은 경북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는 방금 살펴봤었던 부산대학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데칼코마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적인 합격자들의 평균 등급이 2등급대 중후반에서부터 3등급대 초반 사이에 합격자 평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경북대 여러 학과들의 자료 중에 특히나 좀 관심 가지고 살펴보셔야 될 건 바로 사범계열의 학과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범 계열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본인들의 어떤 임용시험의 가산점이라든지 어떤 지역에서 앞으로 교사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러한 것들을 다각도로 고려해서 대학을 선정하기 때문에 굳이 인서울을 먼저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거점국립대 사범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경북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대학교와 경북대학교 두 학교는 정말 내신 성적이 거의 겹치는 정도 선에서 유사한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이 두 학교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2등급 때 중후반대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 중에 경상도 지역에 거주한다라고 한다면 뭐 사범 계열을 특히나 선호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학교를 중복해서 지원하는 건 크게 권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 두 학교에 차이가 있다면 학종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정도밖에 없어요. 입시 결과에서는 경북대가 약간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할지라도 이 점수는 수능 최저 요건이 없는 것이었고요. 부산대학교는 수능 최저 요건이 있는 상태라는 점 좀 감안하셔서 비교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약간이라도 더 좋으면서 수능에 대한 좀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경북대를 지원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수능 최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다 싶은 분이라면 부산대학교를 지원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 두 학교가 모두 지원하는 것이 부담인 분들 중에 지방거점국립대를 희망하시는 분은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경상대학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상대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진주에 있는 지방거점국립대학교입니다. 이 학교는요, 과거부터 사범 계열의 학과는 굉장히 또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합격자들의 어떤 평균 성적을 분석해 보니까 교과 전형이라고 할지라도 3등급에서 4등급대의 합격자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참고로 지난해 기준으로 수능 최저 요건을 말씀드리자면 사범 계열의 학과들은 3합 9에서 3합 10 정도 됐었고요. 그 이외의 학과들 같은 경우는 3합 12에서 3합 13 정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수도권 소재에 있는 웬만한 학교들보다는 수능 최저 요구하는 요건이 약간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경상대학교는 신입생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지방거점국립대는 그 대학교가 소재한 광역자치시도의 이름을 따서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북대, 강원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요.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경남대라고 하는 사립대가 오래전부터 존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있는 지방거점국립대는 경남대란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경상대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경상대 자체 인지도도 낮고 이 학교가 지방거점국립대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학생들의 어떤 입시 선호도에도 영향을 분명히 끼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낮은 어떤 선호도를 좀 채우기 위해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 최저 요건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상대학교 자료는 학교 측에서 상세히 공개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료 보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 경상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입시 결과인데요. 지금 평균 보시면 의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3등급에서 4등급대 성적이 주로 나타납니다. 이 자료 제가 상세 설명 부분에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주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사범 계열은 갑자기 2등급대로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서 근데 되게 재미난 게 있네요. 교육학과가 여러분 합격자 평균이 5등급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합격자 평균 5등급이 나올 수는 없는 과거든요, 교육학과가. 그런데 이거 한번 살펴보니까 5명 모집에 23명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수능 최저 미충족이 16명이었네요. 그러니까 23명 지원한 것 중에 16명이 수능 최저 요건을 만족 못했으니까 결과적으로 7명이 남은 거네요. 5명을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를 만족한 사람이 7명이다. 그럼 2명만 떨어지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했는데 예비 최종 순위가 2번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일단 지원해서 수능 최저를 만족한 학생은 다 합격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마 80컷, 5.30 받은 학생이 문 닫고 들어간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경상대학교가 지금 추구하는 어떤 그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신 성적은 그렇게 썩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요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과가 상대적으로 좀 많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종에서는 수능 최저 요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보다 학종에서 합격자들의 평균 등급이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학종 자료까지 함께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전형이 나에게 더 유리할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내신이 4등급 때까지 이르지만 내가 경상대학교가 요구하고 있는 수능 최저 요건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교과 전형이 훨씬 더 합격에 유리하고요. 3등급 때 후반에서 4등급 때 초반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 거점 국립대에 가고 싶다라는 학생들에게는 경상대학교 학종이 꽤나 괜찮은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해서 경상도 지역에 있는 세 곳의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라도와 충청도에 있는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의 입학 성적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